암에 걸렸을 때도 지금 하고 계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다. 저는 일단 이제 항암 식품에서 빠지지 않는 어떤 채소를 구하기 위해서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면 오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식용유 논란은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이제 식용유 논란을 보시려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이제 화학적으로 핵산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뽑아낸 기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기름이 그냥 원재료를 가공한 기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또 좋지 않은 성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름은 대부분 고온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기름에 가해졌을 때 또 나오는 발암 물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튀기고 사실 고온에서 굽는 요리들이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요리법 이야기할 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고, 데치거나 아니면 찌는 요리법을 추천하는 이유가 기름을 최소화한 요리법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들기름이나 압착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압착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지만 이 기름의 특성상 산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들기름도 산패가 빨라서 냉장 보관 반드시 하라고 하고, 구입 즉시 드시기 시작해서 빠른 기일 내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기름 산패되기 쉬운 기름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고온의 요리에 쓰셨을 때 나오는 발암 물질들을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찌고, 그리고 이제 삶는 요리 방법을 선택하시고, 들기름, 올리브 오일도 이미 완성된 요리에 뿌리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울 때는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발연점이 훨씬 더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대부분 추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항암 식품에서 빠지지 않는 식자하가 채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정말 그냥 어떤 채소를 구하기 위해서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면 오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뭐 사시사철 늘 그냥 기본 채소로서 깔려 있는 채소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늘과 양파도 요리의 재료로서, 부재료로서 정말 많이 쓰시면 정말 좋겠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열을 가하면 달큰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설탕 대체제로 서울대 내분비내과 한 교수님이 환자분들이 "교수님, 어떤 식품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나요?"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교수님께서 "외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외식이 정말 달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환자분이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냐. 그분이 이제 단골 식당 가서 여쭤보셨더니 "매운 음식은 설탕으로 중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설탕의 사용이 외식 배달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한 책에서도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의 맛에 불평을 하거든 한 번 설탕을 더 뿌려 주고 한 번 더 기름에 튀기고 한 번 더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음식점에서 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 설탕, 소금, 기름은 정말 영원한 식재료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입맛이 정말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맛에 중독이 되면 점점 더 단맛을 원하게 되고요. 짠맛에 중독이 되면 점점 더 짠맛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 제 친구가 당뇨 전문인데 어머니가 당뇨 환자로 오랫동안 내원하시다가 그분의 자녀분들이 당뇨 환자로 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활 습관, 식습관이 집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운동하지 않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면 운동하지 않는 생활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기만 많이 드시고 채소를 거의 안 드시는 집이라면 그 식습관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지가 않고요. 그냥 정말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물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60 년대 70 년대에 뚱뚱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제가 1988년 올림픽 때 주경기장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개막식 사진이었는데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시대인 것 같은데 외식 정말 중국집 일부러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였고 1 년에 한두 번 탕수육 먹으면 많이 먹는 시절이었거든요. 어머니들이 계속 정말 장 보셔 가지고 이제 국 끓이시고 나물 반찬 하시던 시대였는데요. 그 시절이 건강으로 보면 축복받은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식 배달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고기도 정말 가끔 먹고 어머니들이 일일이 나물 반찬 하셨던 수고가 있으셨던 시대인데 한 일본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가정 요리야말로 생명을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식이 지중해식 식단이 장수 식단이고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데요. 한국 사람이 참 올리브유, 토마토 이런 거 계속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식이 양념을 최소화한다면 너무너무 정말 좋은 채소의 독식으로서 장수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가 미국 이제 서양에서는 비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시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식에 눈을 뜨시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비건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식은 정말 두부, 콩 정말 단백질 훌륭한 단백질원을 활용한 요리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먹지 않는 다양한 제철 나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채소 해독식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채소 해독식이 개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저희 60 년대 70 년대 때 우리 저희 어머니들께서 해 주셨던 정말 밥, 정말 된장국, 나물 반찬에 생명을 기르셨던 그 한식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책에서 가장 중심되는 문장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다." 이 문장이 제 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식습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 우리 건강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이제 그 예가 가까운 이제 동료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그 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었던 것을 옆에서 이제 보는 일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서 밥숟가락으로 식사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스스로 화장실 이제 뒷정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중풍 환자인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편마비가 되셨는데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한쪽으로 몸이 기우시기 때문에. 중풍 환자인 어머니의 목표는 1 년간 재활의 목표는 스스로 이제 숟가락을 들어서 식사를 하시는 것과 화장실 이제 처리를 스스로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지만 그분들이 원해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고 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진단받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정형외과 환자분들이 수술하러 들어오셨는데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수술하러 들어오셨는데 내과 환자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뇨,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서 내과 환자가 되셔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직 진단받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식단이 건강한가, 지금 생활 습관이 건강한가 판별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러시지 않으셔야겠지만 암에 걸렸을 때도 지금 하고 계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봤을 때 "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대로 하셔도 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격려드리고 싶고요. "아니요. 당장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꾸셔야 10년 뒤에 큰 질병을 병원에서 진단받고 놀라고 상심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직 우리가 건강할 때 지키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한국 분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고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도 많으신데, 참 헌신적으로 또 가족분들 챙기시고 이제 돌보시다 보면 자신을 잊고 희생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좀 자신을 잘 돌보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삶은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인데, 나를 잘 돌봐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또 어려운 친구들도 도울 수가 있고 동료들도 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먹는 식탁 위에 정말 차림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하고, 오늘 잘 잔 수면이 또 운동이 마음 습관이 또 관계가 또 내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